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정리를 살짝 해서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드렸고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좀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객체에 대한 개념 설명, 여기 부분에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 워딩 하나만 추가를 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객체를 쓴다는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이라는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자, 그럼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데 연관성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객체를 쓰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여기에 만들어졌나 보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할미새 사촌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 자바, 수업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폴더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혹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파일들, 프로그램들 따로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폴더라는 걸 만들고 저장을 하죠. 자, 자바 수업이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폴더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바 수업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을 몰아서 보관하기 위해 만든 거겠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객체도 이 객체라는 녀석도 폴더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폴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정 연관성이 있는 파일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몰아서 관리하려고 해놓은 거죠. 이런 폴더를 만들지 않고 그냥 뭐 하나의 바탕화면에 모든 파일들을 다 뿌려놓는다면 우리가 특정 파일을 찾으려고 할 때 찾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파일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일차 수업 페이지, 그리고 하나 더 해서 2일차 수업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쭉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건 지금 올바르게 폴더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 놓은 거니까. 근데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자, 이건 접니다. 저의 개인정보라고 하는 그 텍스트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파일은 지금 이 폴더에 어울리는 애인가요?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죠. 심지어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하겠죠. 보관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데이터는 객체로 저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녀석을 이제 올바르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폴더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뭐 제 개인적인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객체에 같이 저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가 객체라는 문법을 사용할 거다라는 얘긴데, 자, 그러면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는 객체로 우리가 묶어서 아까 뭐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처럼 뭐 문자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저장하면 돼요. 근데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는 얘는 하나하나 별도의 변수로 처리하는 게 효율이 차라리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전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 이 객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활용성이 높아지기 전에 실제로 어떤 게임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그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다 각각 변수로 저장을 했었어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뭐 스코어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플레이어 수,
레이어. 이런 식으로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건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다시 그냥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200개의 정수형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200개의 정수형 데이터가 다 별도로 관리돼야 되는 데이터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총 200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200개의 데이터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 방을 200개짜리 뚫어 놓으면 200개의 데이터, 정수 데이터 다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을 때는 묶어서 관리를 한다. 이게 편한 거고, 연관성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편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편하고 왜 불편한 거냐면,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지금 이 안에서만 쓸 게 아니라 어딘가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다른 파일로.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얘네들이 목적지가 다 같은 곳이라면 우리가 이 200개를 같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200번 입력을 해야 돼요. 실제로 타이핑을 200번을 해야 돼요. 이 녀석들을 다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하나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녀석들의 목적지가 다 달라요. 200군데로 다 따로 보내야 돼요. 그럼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따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씩 꺼내서 보내야 돼요.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연관성이 있을 때에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연관성이 없을 때에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다 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런 그림은 다른 기초 언어 수업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얘는 배예요, 배.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는 항구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귤 농사를 지었다고 해볼게요. 자, 귤을 이제 9박스를 재배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보내주려고 항구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내려고 9박스를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자, 이 9상자의 목적지가 만약에 다 다르대요. 그럼 저는 이 9박스를 이렇게 하나의 패키징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는 게 효율이 좋아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 가지고 오는 게 효율이 좋아요? 목적지가 다 다르면 따로가 편하겠죠? 패키징을 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보내려고 하나씩 다 따로따로 꺼내야 되잖아요. 꺼내면서 확인도 해야 되고 보내줘야 되고 실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적지가 9개가 다 똑같다면, 한 곳으로 간다면 분리되어 있는 것보단 묶여 있는 게 편하겠죠? 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거랑 같은 개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어딘가로 보내줘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은 이제 사실상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가 OOP라고 하는 걸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OOP의 특징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가 나와요.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이런 개념들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추상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랑 연관성이 짙은 내용이에요. 이 추상화가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사람도 객체가 될 수 있고 뭐 컴퓨터도 객체가 될 수 있고 옷도 객체가 될 수 있고 뭐 책 같은 것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
자동차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필요로 한대요. 근데 실질적인 자동차라고 하면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품들을 따져봤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은 부품과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겠죠. 일단 바퀴, 핸들, 뭐 차 외장도 있을 거고 내장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그런 것까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들, 바퀴 딱 이거 두 개만 필요하대요. 그러면 원래 자동차라면 가져야 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것 빼고는 다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이 두 녀석만 자동차로 묶어서 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 추상화예요. 이건 이제 앱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이해를 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활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녀석들만 이 해당 객체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다 할 거니까 그때 가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시겠지만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뭐 비행기, 날개 이런 건 없을 거잖아요. 자동차인데 이런 녀석들은 있어봤자 의미가 없고 있으면 오히려 데이터에 혼동만 주고 꼬이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만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추상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검색해 본 상황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해 안 돼도 돼요. 우리가 다 배울 거고요. 실질적으로 배워서 활용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얘도 아까 1교시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한 그런 느낌. 편하게 그냥 웃긴 글 본다고 생각하고 웃기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따라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어차피 저도 쓰고 바로 설명만 드리고 지울 거니까. 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씁시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뒤에 배우게 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객체는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객체로서 사용이 가능해요. 클래스가 없는데 객체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자바가 이제 이클립스가 에러 내용을 보여줄 때 만약에 얘가 이제 주석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은 당장은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빨간색 에러 나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지금 여기 있는 임포트는 무시하세요. 얘가 말하는 이 메시지만 보면 돼요. 멤버라고 하는 이 녀석이 cannot be resolved to a typ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타입으로 정의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쓸 수 있다라고 한 게 자바에서는 이제 타입이랑 같은 의미로 봅니다. 자, 근데 이 타입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디서? 데이터 타입, 인트, 쇼트, 바이트, 롱 이런 애들 다 데이터 타입이었죠. 기본 자료형 8가지, 그리고 참조형 타입들, 스트링, 좀 전에 봤던 스캐너 이런 녀석들 다 타입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걔네들이 클래스로 다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미 JDK가 정의를 해놓은 클래스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타입으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었던 인트 같은 녀석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 자료형 8가지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얘의 원본은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이 클래스에서부터 뻗어나온 인트라는 녀석이에요. 이런 개념들은 지금 당장 엄청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쓸 수 있고 그 클래스는 자바에서 이제 타입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혼용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거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아까는 인트들, 뭐 스트링들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럼 모든 방들이 다 인트밖에 못 가지고 이런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 어때요? 이 해당 클래스 안에서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어떠한 변수도 쓸 수 있는 거고 더블 타입의 어떠한 변수도 쓰는 거고 인트 타입의 어떠한 변수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입을 혼용시켜서 객체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입을 고정시켜야 되는 건 배열이에요. 배열이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객체들은 이제 나중에 사용자 정의 객체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사용자 정의 객체들은 내가 원하는 타입대로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저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면 다 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저장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대로 출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모양은 조금 방금 전에 배운 배열과 또 달라요. 배열은 배열이고 사용자 정의 객체는 또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객체가 가지는 개념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이제 객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나왔고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던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다뤄볼 겁니다. 자, 처음부터 계속 한 번씩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만든 건가요? 이런 클래스가 있어야 이 데이터 타입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어요. 이 타입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얘는 오픈 타입, 이거 컨트롤 시프트 T예요. 제가 오픈 리소스 말씀드리면서 옆에 있는 T 잘못 누르면 이런 게 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메인 같은 거 열려고 했는데 그 오픈 리소스로 보는 것과 오픈 타입으로 보는 건 좀 다를 거다. 열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단축키 설명드릴 때. 그 타입을 가지고 연 건데 이 타입은 클래스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오픈 리소스는 내가 만든 코드를 찾아가는 방식이고 둘 다 결국 클래스를 여는 건 맞지만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떤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자바 안에서 어떠한 입력을 받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자, 입력.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업 백제 같은 거 좀 풀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출력하기 문제 말고 입출력하기 문제 같은 게 있었던 거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입력이라는 기능을 쓰려면 이 스캐너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국 이 콘솔을 사용한 간단한 게시판 만들어 볼 거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 입력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객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객체를 배우는 지금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거 한번 유추해 볼까요? 우리가 변수 만들어 놓고 한 줄로 읽어 보듯이 이거의 의미를 한번 유추만 해서 읽어 볼까요? 스캐너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sc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 자, new가 나왔으니까 객체 하나를 만들 거야고요. 이 뒤에 오는 거는 좀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만들 객체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 모양으로 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소괄호 안쪽에 쓰여져 있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인자 그리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이 system.in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키보드의 입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스캐너라는 걸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은 키보드 가지고 하죠.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그렇게 입력된 내용을 얘가 받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력이라는 행위를 얘가 받아서 스캐너 객체로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자랑 매개 변수도 추후에 개념이 또 설명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저는 입력받는 행위를 해볼 거예요. 자, SC 얘는 변수 부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배열에서는 리모컨 누를 때 뭐 썼어요? 대괄호. 이건 배열에서 리모컨 누르는 방식이었죠. 자, 근데 얘는 배열이 아니니까 우리가 리모컨을 다른 방식으로 누를 건데 점을 찍을 겁니다. 이 점을 찍는 행위들도 결국엔 그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개념은 사실 배열에도 있어요. 이건 빠르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우리가 어레이 불러다 놓고 버튼 눌러서 값 넣었죠. 그리고 이런 거를 뭐 출력 같은 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대괄호도 버튼인데 지금 방금 배운 점 누르는 것도 버튼이라고 했어요. 어레이를 불러다 놓고 점을 누르면 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 3개가 있으니까 방 3개에 대한 버튼이 있다라고 한 거, 그 버튼을, 그 방을 찾아갈 때는 대괄호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방 번호 말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버튼을 찾아갈 때는 이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랭스라는 녀석입니다. 이 랭스는 이 배열의 랭스 뜻이 뭐예요? 단어가 가지는 뜻. 길이죠. 이 배열이 어레이라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나타내줘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얘 실행시키면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의 길이를 반환시켜 준다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몇일까요? 유추해 볼까요? 가르쳐 드린 적은 없어요. 유추해요, 유추. 예상. 얘 방이 몇 개 있는 애라고요? 3개죠. 길이는 3입니다. 방 개수를 길이라고 표현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랭스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이제 나중에 반복문으로 배열을 처리할 때 종료 조건 부분에다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녀석이니까 이런 점 찍는 행위 그리고 대괄호를 불러오는 행위 이런 것들 리모컨 누르는 행위다. 자, 그러면 이 SC라고 하는 이 변수 객체, 스캐너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은 이 변수는 기본 버튼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버튼이 좀 많아요. 우리가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마다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버튼은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엔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next int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써볼게요. next int. 자, 얘가 뭐 하는 녀석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로 뭔가를 썼는데 이렇게 썼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얘 뭐예요? int 정수죠. 얘는 정수 입력받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끝났나요? 제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코드를 다 수행하고 프로그램이 끝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빨간 네모. 끝났으면은 얘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다면 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지금 아직 안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입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원래 콘솔에는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입력이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얘를 없애고 그냥 실행을 시켰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리 키보드를 쳐봐야 입력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바에서의 어떤 입력을 받기 위한 이 스캐너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나 입력 받을 거야. 누구를? 인트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문자를 써도 입력은 돼요. 다만 이 입력을 끝내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우린 지금 정수를 입력받기로 해놓고 문자를 입력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제가 엔터를 누르면 이 입력받는 행위가 종료되는 걸 의미하는데 어때요? 프로그램이 끝났죠. 우리가 입력받기 위한 준비 타입을 사용해서 준비해놓고 입력을 받을 거야 해놓으니까 프로그램이 기다렸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니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까지 코드가 수행된 겁니다. 그 밑에 코드가 없으니까 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난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된 애를 우리가 그냥 입력하고 끝내버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입력된 걸 한번 눈으로 봐볼까요? 우리가 입력한 결과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가? 자, 이만큼이 int 정수를 입력받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은 결과를 저는 변수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타입의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int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int를 입력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입력받은 결과를 여기 cmd라고 하는 int 타입의 변수한테 넣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출력문으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런 것도 보여줄까요? 입력된 내용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실행하고 입력하는 행위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나오죠. 여기 이걸 통해서 입력받은 내용을 이 cmd라는 변수에 올바르게 넣어줬다는 얘기고 그 해당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했을 때 잘 나온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스트링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다가 스트링, 인트가 아니라 스트링을 넣는다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죠? 왜? 얘는 int 입력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타임 미스매치 이거 엄청 많이 본다라고 했습니다. int는 스트링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int 말고 진짜 스트링을 한번 입력을 받아 볼게요. 여기에 next line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next line int는 next int라고 써놓고 스트링은 next line이라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세요. 여기 뭐 띄어쓰기 같은 것도 다 되고요. 엔터만 안 치면 안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가 엔터를 누르면 띄어쓰기 한 내용까지 그대로 cmd라는 변수에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업 백제 같은 거 풀 때 입출력에 대한 문제 처리할 수 있겠죠? 입력을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입력을 하는 행위 변수에 담는 행위까지 그리고 그걸 출력하는 행위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next int랑 next line 두 가지를 해봤는데 몇 가지를 더 해볼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next도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next line과 이 next 둘 다 스트링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과 방금 전에 그 녀석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입력을 비슷하게 해봤어요. 자, 엔터를 쳤을 때 얘는 첫 번째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next line은 우리가 입력한 그 라인, 그 줄을 다 기록을 하는 거고 next는 첫 번째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공백은 띄어쓰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까 next int 해봤죠? next 더블, 뭐 next 불린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입에 맞게끔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얘는 next 라인은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넣는 변수도 타입을 스트링으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이거? 얘는 돼요. 이거는 우리 서식 지정자에서도
퍼센트 퍼센트 S를 뚫어놓고 정수형 데이터를 치환하려고 했을 때도 됐던 것처럼 그냥 자바가 알아서 형태를 변환시켜서 넣어줘요. 그럼 반대 상황. int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next int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 행위를 할 건데 여기다가 이런 걸 넣으면 얘는 안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에러 내용은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왜냐면 지금 이미 프로그램은 실행됐고요. 콘솔에서 입력받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 에러예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은 이미 실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no를 눌러보면 여기에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고 나왔어요. input,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mismatch, 맞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가 입력한 행위가 타입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지금 exception이다, 예외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꺼지지도 않고요.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올바른 타입과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써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때 얘기를 드리죠. 지금 말씀드리면 또 너무 혼란스러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제가 출력문 몇 개를 좀 추가를 했어요. 별다른 거 한 거 아니고요. 출력문만 추가를 했습니다. 이 출력문의 형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되세요? 명령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담고 있는 출력하는 애는 F로 써놨어요. 얘는 줄바꿈을 안 할 거잖아요. 출력하고 나서. 그럼 저는 이제 입력을 여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내용이 밑에 출력문에서 나올 거고 프로그램 종료까지 나오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 콘솔에 만드는 게시판이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입력을 받은 뒤에 그 입력에 맞게끔 처리가 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입력을 했다고 프로그램이 또 바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무한반복 안에 가둬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약간의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살짝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얘도 지금 노란 줄이 있어요. 얘도 지금 노란 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노란 줄 왜 뜨는지 봤었죠. 이 int a 이거 난 유스드였잖아요. 너 이거 만들어 놓고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근데 sc는 우리가 실제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노란 줄이 안 사라져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얘는 에러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난 유스드가 아니죠. 이 경고 내용이 좀 달라요. 얘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sc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변수는 스캐너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객체를 쓰려고 리모컨을 넘겨받을 변수를 지정을 한 건데 이 스캐너라는 애는 자바에서 특정 리소스예요. 자원이에요, 자원. 이 자원은 우리가 직접 끄지 않으면 안 꺼져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꺼지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니까 사실상 얘를 직접적으로 끄지 않아도 어차피 꺼지긴 해요. 영영 돌진 않아요. 프로그램이 죽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살아있는 건데 이 녀석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자원이니까 개발자 네가 다 썼으면 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원을 종료시켜 줘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프로그램이 도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자원을 끄는 건 sc.close입니다. 이 close라고 하는 얘까지 사용을 해줘야 이 sc 변수에서 리모컨 누를 거야. 그리고 close라고 하는 이 녀석을 써줘야 이 sc라는 자원이 이제 더 이상 리소스를 잡아먹지 않는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직전에 꺼도 되고 종료되고 나서 꺼도 되고 중간에만 꺼지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껐다. 그럼 이건 지금 어떤 의미예요? 순서가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스캐너를 쓰겠다라고 자원을 만들어 놓고요. 껐어요. 그래 놓고 스캐너 쓰려고 해요.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원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거야? 네가 자원을 껐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자, 스캐너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코더 백제 입출력 관련된 문제나 입력 문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생긴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쓸 때요. 잘 보시면 제가 띄어쓰기를 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죠. 띄어쓰기를 빼고 지금 밑줄을 그은 건데 이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이래도요. 문제는 없어요. 이래도 문제는 없어요. 여기는 뭐 이거는 붙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붙어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러면 가독성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보면요. 아까 제가 썼던 거대로 띄어쓰기를 바꿔주죠. 이게 표준 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거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러면 뭐가 안 좋겠어요? 가독성이 안 좋은 거예요.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당연히 가독성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웬만하면은 이 규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고 어떤 게 표준 규격인지 모르니까 초반에 컨트롤 시프트 F를 많이 누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이런 에러 같은 거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얘가 안 바꿔줍니다. 에러를 없애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아니다. 3, 3 하지 말고 2로 합시다. 자, 이거 지금 에러 없죠? 대괄호 하나가 이제 배열이라는 의미였는데 대괄호가 하나 더 왔어요. 그리고 뒤에 모양도 대괄호가 하나 더 왔죠. 이거는 다차원 배열을 의미해요. 배열이 하나만 존재하면 1차원 배열이고요. 2개 존재하면 2차원 배열이에요. 3개 존재하면 3차원 배열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얘를 늘려가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바에서는 사실 이 다차원 배열을 쓸 일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차원 배열 한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면 얘도 사용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레이를 불러다 놓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다, 얘는 2가 없잖아. 여기다가 10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10 나와요. 저장할 수 있는 방이 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다차원 배열로 만든 거니까.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그림에서 첫 번째 1차원 배열에서 방 크기 3개라고 하면은 방 3개 이렇게 뚫려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 방 안에 또 다른 배열 객체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방이 2개가 뚫려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번 방에 0번, 1번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1번 방에 0번, 1번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방에 또 0번, 1번이 존재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출력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차원 배열,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한 개념들이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뭐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도 나올 텐데 자바 프로그래밍 안에선 딱히 크게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